건물주로 조기 은퇴했다는 사람들 막상 들여다보니 요즘 나 40대에 은퇴했어. 건물 하나로 월세 받아서 그냥 쉬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유튜브나 기사만 봐도 조기 은퇴 성공담이 넘쳐난다. 회사 그만두고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며 산다는 이야기. 솔직히 안 부럽다면 거짓말이다. 은퇴 준비를 아직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아, 나도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싶어진다. 그런데 말이다.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조기 은퇴랑 실제 삶은 꽤 다르다. 특히 건물주로 은퇴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는 더 그렇다. 겉으로 보기엔 끝판왕처럼 보이지만 막상 속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이 꽤 많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부 스스로 책임지는 단계다. 건물이 있다고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례 1. 월세는 나오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한 50대 초반 어씨. 어씨는 30대 후반부터 꼬박꼬박 모아서 수도권의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다. 40대 후반에 직장을 정리했고 주변에서는 성공했다, 부럽다는 말을 많이 했다. 실제로 월세도 안정적으로 나온다. 숫자만 보면 은퇴가 맞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말한다. 돈이 안 들어올까봐 불안한 건 여전해요. 임차인 한 명만 나가도 수입이 확 줄어든다. 경기가 안 좋으면 공실 걱정이 바로 현실이 된다. 게다가 건물 유지보수, 세금, 민원까지 전부 본인 몫이다. 회사 다닐 땐 월급날만 기다리면 됐는데 지금은 매달 계산기를 두드린다. 어씨가 느낀 건 이거다. 건물주는 은퇴가 아니라 직업이 바뀐 것에 가깝다는 것. 사례 2. 시간은 생겼는데 정작 쓸 곳이 없는 40대 후반 B씨. B씨는 운 좋게 개발 호재를 타서 건물을 팔고 꽤 큰 돈을 손에 쥐었다. 더 이상 일할 필요는 없었다. 말 그대로 조기 은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 회사라는 소속이 사라지니까 사람 만날 기회도 줄었다.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해봤지만 12년 지나니 허전함이 더 커졌다. B씨 말이 인상적이다. 돈은 있는데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은퇴 준비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이 부분이다. 돈 말고 할 일과 정체성. 건물 하나로 해결되는 건 수입이지 삶의 방향은 아니다. 사례 3. 건물은 있지만 가족 앞에서는 더 무거워진 60대 C씨. C씨는 자녀들에게 늘 걱정 말라고 말한다. 건물도 있고 노후 대비도 끝났다고 한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르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도와주다 보면 자산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 내가 은퇴를 했지 가장 역할에서 은퇴한 건 아니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오히려 결정 하나하나가 더 무겁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는 실수해도 월급은 나왔지만 지금은 모든 판단이 바로 자산과 연결된다.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기 은퇴가 아니라 준비된 은퇴.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건물주가 됐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편안해지지는 않는다는 것.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세 가지다. 수입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가. 건물 하나, 월세 하나에 의존하면 생각보다 불안하다. 분산이 필요하다. 돈 말고 하루를 채울 계획이 있는가.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핵심이다.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울 마음이 있는가. 세상은 계속 변한다. 은퇴했다고 멈추면 불안은 더 커진다. 마무리하며 건물주로 조기 은퇴했다는 말은 솔깃하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잘 안 보이는 현실이 있다. 은퇴는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다. 어떤 사람은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더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준비해서 훨씬 편안해진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은퇴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불안하게 은퇴하느냐다. 건물이 있든 없든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본 사람만이 진짜 자유에 가까워진다. 부러움부터 느끼기 전에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봐도 좋다. 저 사람의 은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일까?